햇살과 땅, 그리고 나무.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버릇버릇한 나무의 아름다움에 반해 평생을 바친 이가 있는데요. 정말 무한한 철학을 가진 게 이 식물이더라고요. 또 이 나무에서 내게 주는 그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우는 분재 연구원입니다. 한 그루 한 그루 귀한 가족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가꾼다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서원흥 정문 앞에 있는 분재원입니다. 분재를 하고 있는 정한원입니다. 평생 나무와 함께하고 싶다는 정한원 씨의 프로포즈 엿보러 갈까요? 경기도 고양시 서울흥 정문 앞 분재원이 있습니다. 식당 간판이 늘어선 이곳에 꿋꿋이 자리를 잡은 곳. 목 좋은 땅에서 나무를 가꾸는 이는 누구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업도 진행한다는 전문가 한원 씨의 분재원을 소개합니다. 익숙한 듯 조금은 낯선 분재. 그냥 나무를 키우는 일인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다는데요. 자연 창작 조형 예술입니다. 이게 분재의 하나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좋죠. 개념이죠. 우리 분재라는 거는 그릇 속에서 기른다는 거죠. 그 분자가 그릇 분자입니다. 동이 그릇이고 그릇에다가 재배를 한다는 뜻인데 그냥 재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양을 예쁘게 연출을 해서 올렸을 때 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분재라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단순한 분재. 화초나 나무를 화분에 심어 보기 좋게 가꾸는 일이죠. 하나의 작품이 탄생되기까지 공부는 필수. 나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데요. 이 나무는 오엽송입니다. 소나무의 일종인데요. 잎이 5개씩 뭉쳐 나온다고 해서 오엽송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엽송은 일반 오엽송보다도 잎이 짧은 게 특징이에요. 분재의 멋은 모든 나무가 그렇듯이 잎이 짧거나 적은 것이 더 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짧은 품종을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배양해왔던 나무입니다. 한원 씨 걸어다니는 나무 사전 같아요. 젊은 시절 교수님께 인수를 받았다는 소나무 40년이 넘게 돌보고 있다는데요. 이건 이제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인데 이게 품종은 내장산 단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장산 단풍이 애기 단풍으로서 인기가 좋죠. 근데 이제 이 나무의 특징은 분명히 오래되었지만 밑에 뿌리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팔방근입니다. 사방 팔방으로 고루 뿌리가 뻗어 있다고 해서 팔방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품종과 특징이 술술 나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한원 씨의 철칙. 이 못 말리는 나무 사랑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다는데요. 이제 저희 형제가 8남매인데요. 제가 6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식물이 저한테 취미도 맞고 이래서 나무를 즐겨서 가꾸기도 하고 만져보고 식물도 심어보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면 늘 마을을 돌아다니던 어린 소년. 사시사철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찰하곤 했답니다. 평생 좋아하는 나무만 봐왔더니 조경학, 원예학 교수가 되고 지금은 분재 연구원입니다. 교수직은 명예퇴직을 했지만 분재 일은 늘 현역이라고 하는데요.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수업. 지금 이제 수업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목요일 반이 있고 토요일 반이 있는데 오늘 이제 토요일 반 수업입니다. 분재 관리사를 꿈꾸는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내 후배가 될지도 모르는 이들. 아는 것들을 전부 꺼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죠. 자, 우리가 토양은 흙 속에 들어가 있는 양분이라는 뜻이죠. 토양. 그런데 토양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 농사 짓거나 일반 원예를 할 때는 토양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분재로 말할 때는 토양이라는 말 중에 양자를 빼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양자 빼고 나면 분에 들어가는 흙이니까 분토.
분토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이해가 쏙쏙 되죠. 가르침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공부한 한원 씨. 그 진심이 느껴졌는지 분재원에는 수강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석회요. 원래 제가 군대를 가거든요. 이번 일주일 뒤에 군대를 갔는데 네,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배워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해야 될 때 많이 필요한 정성 뭘까요? 군입대를 앞둔 청년도 듣게 되는 한원 씨 수업의 매력. 칼륨이에요, 칼륨. 뻘이 있어요, 없어요? 뻘이 없어요. 뻘은 어디에 있어요? 서야. 책으로 이렇게 독하게 해서 하려고 그러면 용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생소한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이제 풀어서 또 다른 데 빗대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설명을 듣고서 책을 한번 보면 그만큼 또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도 강의를 듣지만 산림청에서도 가끔 강의를 하세요, 선생님이. 거기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다른 강사님들보다 연륜이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가성비도 좋고 너무 재밌어요. 네. 이 속에 산림청 강의를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수강생도 있다고요.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자격증 시험반. 지루할 틈이 없이 즐겁고 유익하게 흘러갑니다. 분재는 언제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분재는 이제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력은 뭐 없어도 배워가면서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교직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한원 씨. 수업이 끝나면 교수실이 아닌 나무에게 달려갔습니다. 불편한 정장 바지를 입고도 나무 물 주는 게 늘 우선이었다고 하는데요. 나무와 사람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서로 공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한원 씨의 철학이죠. 사람이 만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로 돌려주는 나무. 참 소중한 존재이니 정성스레 보살펴야 한다고요. 우리가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하듯이 나무도 상태가 안 좋으면 이 분재원에서 입원을 했다가 특수 관리를 해서 회복해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꼭 자식에게 품는 마음을 나무에게도 품습니다. 상한 나무가 오면 꼭 입원시켜 치료를 해준다는군요. 자식보다 나무 키우는 게 더 어렵다는 한원 씨. 어딜 가십니까? 우리 제자 농장이에요. 제가 그 철사거리로 해서 정형을 잘 꾸며놨거든요. 그 지도하는데 지금 확인하러 가는 중입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는 출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상태를 봐달라는 제자의 요청. 그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왔죠. 상태뿐만 아니라 모양도 함께 봐주고 있다는데요. 지금 작업 중인데 이건 이제 수형을 만드는 철사거리 작업이에요. 철사를 왜 감느냐면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감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감아 놓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하게 굳어지게 되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려요. 그 다음에는 이걸 풀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저 나무밖에 모르는 한원 씨. 반가운 제자를 뒤로하고 나무 가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제자분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과물을 보면 그런 마음 싹 가실 것 같네요. 그래서 식물을 좋아해서 뭐 업을 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나무가 짧은 시간에 예쁜 모양을 갖추게 하는 게 이게 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번화가 되고 서울 같은 목표 달성했으니 쿨하게 다시 분재원으로 갑니다. 오늘 출장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마치 내가 뭐 이렇게 성공해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다 귀하게 대하는 한원 씨. 그중에 제일은 가족이지. 오랜만에 아들 가족이 분재원을 찾았는데요. 세상에, 아유, 많이 컸죠? 많이 컸다. 많이 컸고, 아이고, 세상에. 엄청 통통해졌죠? 참 건실하게 자라준 아들. 세상에
유치원 때부터 애 먹이는 법이 없더니 훌쩍 커서 알아서 예쁜 가정을 이뤘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고요. 우리 미래님, 그다음에 우리 손주.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잘 가꾼 분재원을 가족들에게 선보이는 때입니다. 녹음이 짙은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라고 하는데요. 이게 감나무인데 애기 감나무. 앉아서 이렇게 봐. 애기 감나무지. 감이 적잖아. 많이 달렸지? 네. 귀엽지? 주황색. 가을이 되면 주황색이 되는 거야. 지금은 푸른색인데 익으면 가을 되면 이게 주황색이 돼가지고 굉장히 예뻐요. 할아버지는 그저 싱글벙글. 벌써부터 자연을 좋아하는 손주가 꼭 어릴 적 자신을 닮은 것 같아 괜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나무가 왜 좋아요? 자연한 숲이 많으니까요. 연옥 씨 꽃도 좋아해요? 네. 근데 꽃 왜 좋아? 저기 예쁘니까. 나비도 날라오고 그지? 연우야, 할아버지도 네가 그냥 너무 예쁘디야. 품에 끼고 다니며 이것저것 알려주는 한원 씨. 숨을 빼고 저 위에도. 오, 좋다. 그래, 고루고루 쭉 주세요. 네. 자연과 교감하며 사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 한원 씨가 사랑하는 나무와 연우가 만났네요. 자, 여기도 가볼까? 야, 나무가 좋아한다, 그지? 연우가 물을 주니까 나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을까요? 나무들이 잘 컸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은 돈이 없어 빌려 쓰던 땅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홍수 때문에 나무가 다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뿌리를 깊게 못 내린 나무를 탓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분재를 좀 더 잘 가꾸어서 전시회도 하고 또 제가 나이가 들면은 우리 아들이나 손주가 이거를 대물림을 해서 좀 예쁜 분재로 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입니다. 사랑하니까 그저 오래오래 지키고 싶다는군요. 예뻐라. 앞으로 이 분재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세상에 나무 같은 존재가 돼주고 싶습니다. 나쁜 것을 받아도 대가 없이 좋은 것으로 돌려주고 싶다고요. 그리고 되려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고 싶답니다. 어린 시절 외로운 한원 씨를 따뜻하게 품어준 나무처럼 말이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타는 자전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여기 한평생을 자전거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전거에 죽고 자전거에 산다는 오늘의 주인공. 일도 취미도 오직 자전거뿐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오버월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게 됐죠. 네. 걸음마를 뗄 때부터 자전거를 사랑했다는 남자. 자전거 수리는 물론 화려한 대회 수상 이력까지 자전거에 진심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서 자전거 정비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전거는 내 운명.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주인공을 만나러 도착한 이곳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한 자전거 수리점. 그의 하루는 자전거로 시작해 자전거로 끝납니다. 그런데 자전거 관련 일을 시작한 건 의외로 오래되지 않았다는데요.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그 신제품을 제가 분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배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솔직히. 철인 3종은 물론 각종 대회를 다니며 안전과 자전거 수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이승 씨. 그래서 그 타이어 공기압도 잘 확인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 브레이크가 중요하죠. 앞뒤 브레이크가 같이 잘 돼야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림 브레이크보다는 적은 힘으로도 브레이크 제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손가락 하나로 잡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수리공 일을 해왔던 주인공. 그러나 부도 이후 우연히 시작한 자전거 수리 일에 매우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한 번도 지겹다는 적이 없었어요. 이제 나의 시간이 없다는 걸 갖다가 좀 아쉬워했을 뿐이지 자전거 타는 거 안 지겨워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많고, 느껴지는 것도 많고. 여전히 자전거 타기가 가장 좋다는 이승 씨. 자전거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짬을 내 자전거를 타며 철인 3종은 물론 각종 유명 자전거 대회를 섭렵해 왔다고 합니다. 어유,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수리점을 방문한 손님, 주인공 역시 매우 반가운 모습인데요. 혹시 오랜 단골 손님이기라도 한 걸까요? 산악 자전거 대회도 뭐 미국이고 일본이고 다녀왔지만 이렇게 투어로 관광으로 다녀온 건 처음이에요. 작년에 사장님 덕분에. 오랜 기간 자전거를 타며 여러 인연을 맺어왔다는 이승 씨. 방문한 손님 역시 자전거 투어 일을 하는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대회가 아닌 자전거 관광도 다녀왔다네요. 깨끗하대요, 자전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방문한 사장님의 자전거를 꼼꼼히 살피는 이승 씨. 자전거 투어 당시 주인공 덕분에 사장님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립서부터 어떤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다 손을 봐주셔갖고 우리 일행들이 총 17분이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아주 큰 도움 받은 거죠. 이승 씨에게 자전거는 좋은 추억과 인연을 선사해주는 보물이죠. 그날 오후 어서 오세요. 이제 자전거 정비를 위해 방문한 손님. 세척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세척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이상 유무를 또 파악이 되니까 배우는 시기다. 한눈에 봐도 때가 잔뜩 낀 체인. 앞에 세척을 하고 나서 이제 앞뒤 바퀴 빼고 여기 스프라켓 체인까지 빼서 세척을 한 다음에 이상 유무를 보는 거예요. 하나씩. 매일 보는 자전거인 만큼 이젠 눈으로만 봐도 문제를 알아본다고 하네요. 함께 들어오는 이승 씨와 손님. 자전거에 진심인 만큼 손님을 대할 때도 수리 과정을 자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손님 앞에서 자전거를 직접 분해하기까지 하는데요. 자전거를 맡긴 손님이 나가고 본격적으로 자전거 수리를 하기 위해 이것저것 챙기는 주인공. 그는 자전거 수리 때마다 손님의 안전을 유난스러울 정도로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 대회와 투어를 다니며 부주의로 크게 다치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죠. 이에 자전거 수리 전 늘 부품을 먼저 세척한다는 이승 씨. 꼼꼼하게 곳곳을 세척해야 부품의 잔고장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분도 지금 기름을 잘 안 치셨네. 기름을 좀 자주 치고 관리를 했으면 이 기름떡도 금방 빨리 지워지거든요. 매일같이 자전거를 세척하고 수리하는 주인공의 일상.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지만 이 문득 지겹진 않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러기에는 제가 자전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니 또 사랑했고요. 그래서 지겹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공의 손을 거치 어느새 말끔해진 부품들. 한눈에 봐도 아까와는 다른 모습이네요. 말끔히 수리를 마치고 찾아온 것은 손님의 일터. 손 받았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잘 돼갖고 정말 즐겁게 탈 것 같습니다. 관리 잘하고요. 네. 체인도 탄 거리만큼 좀 오일을 좀 쳐줘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일부러 얘기를 해도 손님이 불만족스러우면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손님이 만족이 하게끔 해서 전달해 줄 때 가장 저도 보람이 큽니다. 네. 주인공의 손을 거쳐 말끔해진 자전거, 꼭 새 자전거 같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승 씨. 그런데 오자마자 밖을 나서는 주인공, 어딜 가시는 거요? 아무래도 자전거 타려면 스트레칭은 필수예요. 네. 그래서 그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지. 네. 주인공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역시 자전거 타기인데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 종종 공원을 찾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엔 주 6일을 일하고 쉬는 날이면 100km가 넘게 라이딩을 했다는 이승 씨. 여전히 마음만은 청춘이지만 신체의 나이를 생각해 라이딩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는 좀 더 좀 해줘야 돼요. 따로 시간 내서라도 정말 중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자꾸 좀 뒷근육도 좀 펴주는 거예요. 오금 쪽. 예. 자전거의 잔고장만큼이나 이승 씨는 자전거 사고의 원인으로 부주의와 스트레칭 부족을 꼽는답니다. 주인공 역시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스트레칭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네요. 자전거 타는 자세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허리도 돌려주고. 이것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발목도 돌려주고 손목도 운동도 하고 뭐 많습니다, 종류가. 예. 자전거를 타기 위해 운동까지 하는 그의 모습에 자전거를 향한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운동을 마치고 수리점으로 돌아온 주인공. 어서 와.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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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누구십니까? 한 입을 담는 사이예요. 파트너. 파트너. 생활 파트너. 생활 파트너죠. 생활 파트너라고 하는 아내는요, 주인공의 자전거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아내 역시 각종 대회 1, 2등을 휩쓸 만큼 라이딩 실력자라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타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답니다. 경제적인 의미는 저는 부여하지 않고 그냥 반짝거려. 자기 좋아하는 일을 완전히 놓고 싶지 않아 해요. 뭐 이 일 안 하면 자기 큰일 나는 줄 아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공간, 자기의 놀이터라고 해요, 저희들끼리는. 놀이터 공간 좀 만들어 준 거거든요. 부부가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게 있을까요?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는 주인공 부부에게 수리점은 놀이터나 다름없답니다. 저희 놀이터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왔는데 너무나 저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건강, 앞으로 건강만 유지되면 계속 할 것 같아요. 70대, 80대까지도. 자전거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잘 통한다는 두 사람. 자전거에 대한 이승 씨의 진심이 전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아내 역시 자전거가 맺어준 값진 인연입니다. 그런 아내와 오늘은 자전거 데이트를 한다고 하네요. 어색하고 자, 갈게요. 네. 걱정스럽네. 오래간만에 자전거 데이트에 잔뜩 설렌 아내. 그 뒤를 이승 씨가 따라 나섭니다. 도착한 곳은 자전거 도로가 펼쳐진 한강공원. 앉아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서서. 어딜 가나 안전이 제일인 이승 씨. 아내가 몸미덥기라도 한 걸까요? 이 아내의 반응은? 오빠 나 사이클 타던 여자야. 아유, 그리고 페달에 좀 중앙에 발 중심이가 있어요. 아, 오케이. 처음이에요. 말로만 듣던 전기자전거. 아주 오래전부터 권유를 했는데 겁이 나서 제가 기계치라 변화 바꾸는 거 이런 거 싫어요. 기계차하고 상관없어요. 자전거 타는 거. 그래서 되게 큰 맘 먹고 샀어요. 출퇴근하려고. 해야지 출발되면. 아 근데 우리는 출발하는 자, 거에. 출발. 이거 안 해.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오빠 나 타던 습관대로 할 거야. 아 됐는데. 염려와 달리 수월하게 출발한 아내. 자, 고. 주인공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뒤를 따릅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로지르며 즐기는 라이딩. 함께이기에 더욱 즐거운 라이딩 아닐까요? 부부의 삶처럼 자전거 역시 나란히 속도를 맞춰봅니다.
국내 자전거 타는 도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코스도 다녀보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이 사람하고도 같이 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즐기면 안 되잖아요. 같이 또 즐기고 싶습니다. 네. 걸음마 뗄 때부터 이어져온 자전거 사랑. 자전거에 대한 주인공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에 자전거도 보답한 게 아닐까요? 자전거와 함께 펼쳐질 이승씨 부부의 인생 2막을 기대하겠습니다. 온 동네에 아침을 알리는 구수한 향기.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코끝을 자극하는 들기름인데요. 이 작은 병에 무려 3대의 노력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시작으로 아버지를 거쳐 이제 김용우 씨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죠. 자연스럽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있고 심부름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운명 같은 거죠. 이 토스트 하나 켜놨거든요. 조심하세요. 뜨거우니까요. 알았어요. 15년 전부터 온 가족들이 모여 열정으로 기름을 짜고 있다는 이곳.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주시에서 3대째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2대째 김택수입니다. 저는 3대 김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열정으로 짜내고 있다는 고소한 이야기. 같이 한번 즐겨볼까요? 경기도 파주시. 아직 사람도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이지만 동네의 고소한 향을 가득 풍겨야 하는 방앗간. 깨 세척부터 선별 과정까지 홀로 책임져야 하는 용우 씨에게는 분주한 시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찍 나오시거든요. 빨리 나오신 분들은 8시도 오세요. 그때는 이제 엄마, 아버지 계시니까 그때 엄마,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죠. 잘하고 있냐? 몸 조심하고 항상 기운 조심해라. 예. 저희 아버님이고요. 저 2대째 한 40년, 50년 하셨죠, 아버지가요. 방앗간을 물려준 뒤 15년째 뒤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아버지 눈에는 늘 걱정이 가득하다죠. 저기 좀 되죠? 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비인.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이곳의 주인장은 3대 용우 씨입니다. 제대로 된 들기름을 얻기 위해 깨를 푸고 넣고 반복하기를 수십 번. 무더운 날씨와 고온의 장비 앞에서 지칠 법도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에게 이 작업을 넘길 수 없더랍니다. 아버지가 해왔던 것처럼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는데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집에 태어나는 순간 장남이고 하니까는 물려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도 마지막까지 방앗간을 지켰던 할아버지. 사고가 나 몸을 다쳐도 기름을 짜냈던 아버지. 그에게 이 방앗간은 단순히 일터를 넘어선 가족들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었답니다. 자기야, 삼성역을 배달 갔다 와요. 맞다. 지금 가면 될까? 지금 갔다 오면 돼. 그리고 5년 전부터 방앗간에서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다는 아내 지훈 씨. 저는 이제 기름 담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 응대하고 배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갔다 올게. 그런데 배달 가는 곳 주소도 안 듣고 출발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가는데도 삼성대라는 동네고 거기 그 교회 밑에 사시는 아주머니 댁인데 그냥 뭐 주소보다는 뭐 삼성대 그 아주머니 댁 다녀와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집을 외워서 가니까 이제는 내비와 주소가 없어도 손님들 지분과 대문색이 목적지를 향한 이정표가 되어준답니다. 아주머니 기름 배달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깨끗하게 잘 해주셔. 또 친절하게 배달해주시고 데려가고 데려오고 또
전문분들이 잘하고 어른들보다 다 하는 게 여기 한 35년 됐나? 한 40년 됐나 보다. 우리 이사 온 지가 44년 됐으니까.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이 든 건 방앗간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마찬가지라는데요. 하지만 방앗간에서 나오는 기름 맛은 세월이 무색하게 늘 그대로라고 합니다. 거짓없이 노력만으로 채운 그 맛을 손님들도 알아주는 것이겠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가족들 덕에 그 맛이 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잔잔하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조금은 분주한 일상. 그리고 그 안에서 용우 씨에게도 욕심이 하나 생겼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3대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인데 제 아들이 이거 물려받아서 4대, 5대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크게 해서 물려줘야겠죠.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한 병을 채운 기름처럼 이곳에서 추억을 채우고 있다는 용우 씨. 녹슨 간판과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이 가득한 방앗간. 오늘도 용우 씨의 추억 한 페이지에는 가족들의 열정으로 뽑아낸 고소한 향기가 가득합니다.